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책과 VOD로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수익의 극대화, 최적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컨텐츠의 꽃은 라이브 방송과 스터디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라이브 방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특징은 첫 번째, 바로 현실성입니다. 현실성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건데요. 특히 한국 주식시장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10년 전 있던 내용도 물론 배울 점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오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현실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통입니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이제 VOD로만 만났다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소통을 하면서 좀 재밌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의 사실 문해력이라든지 투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다른데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러한 간극, 갭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는 제가 또 자기중심적 사고와 언어를 통해서 책이나 VOD를 제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됐거나 오류가 있는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은 주식 콘텐츠에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 중에서 100% 완벽한 상태에서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의 보통 품질 이상이 되면 판매가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AS 센터라고 합니다. 책과 VOD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서 메꿔주는 거죠. 라이브 방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설문지 통해서 받기도 하지만 이 실시간으로 딱 듣다가 즉시 현장에서 물어보고 해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참석했을 때 태도,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을 좀 온전하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참석했으면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은 다시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도 하고요.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사정을 봐주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다시 보기 제공하는데 나중에 들어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대한 포모 현상 때문에 참석은 눌렀다가 안 듣는 분들도 점점 많아졌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뒤늦게 들으면 뭔가 박진감도 떨어지고 와닿지 않거든요. 라이브 방송은 말 그대로 라이브로 들어야 합니다. 라이브 방송 내용을 전달하면서 또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에너지 샤워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강의도 하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요구되지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얻는 에너지가 엄청 크거든요. 즐겁게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조금만 쉬면은 또 금방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어떻게 활용한다? 제 시간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듣거나 집안일 하면서 듣거나 하면은 그 효과는 정말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다 일일이 간섭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확실히 수익금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나 뵙고 있지만 언젠간 저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 뵐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지금 이 영상처럼 제 시간에 오프라인 현장에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스터디 활용 및 그에 따른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스터디가 라이브 방송만큼 또 효과적인 컨텐츠 및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방송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도 쌍방향 소통 컨텐츠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스터디를 참석하기도 운영하기도 한 지 시간이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나에게 맞는 스터디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스터디가 나에게는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스터디를 찾기까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스터디 관련 노하우, 경험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무료보다는 유료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돈을 받고 하느냐 아니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료 스터디 강의를 참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료라서 그런지 투자의 목적이 수익보다는 어떤 무언가를 판매하기 위한 기회 채널, 기회장으로 활용되는 경험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만 원이라도 돈을 내는 곳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임감이 생겨서 그런지 이제 확실히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사실 돈 날리는 것보다 무료 스터디에서 방향성 잘못 잡으면요, 주식 투자로 1, 2년 허송세월 보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투자 가치관을 잘못 잡게 돼서 2단 종교처럼 빠지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게 되는 거죠. 무료는 웬만하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하우 두 번째입니다. 자유로운 형태보다 분명한 운영 진행 방식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투자 컨텐츠의 목적은 언제나 수익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스터디를 참석하게 되면요, 스터디가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심지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수익 내려고 시간 내어 참석했는데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면서 스터디가 망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실 저도 1년차 때는 그 경험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좀 휘둘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주식 스터디에서 우리 연애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수익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투자 레벨에 맞는 스터디를 고르시길 바랍니다.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너무 어려운 스터디, 즉 중급자 이성의 스터디에 가시게 되면 좀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자괴감 들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문자, 초보자분들
분들이 있는 곳에서 참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에 좀 책임감이 강한 멘토나 리더가 있는 곳이라면 더욱더 좋고요. 초보자만 모인 스터디는 사실 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멘토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주는 그런 스터디를 먼저 참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초보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요, 그때는 이제 중급자 이상의 스터디를 찾을 텐데요. 중급자 이상의 스터디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서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곳은 돈을 내고 가입이 되기보다는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중급자 이상의 스터디는 돈을 떠나서 실력 및 투자자 마인드, 태도를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초보 스터디에서 좋은 동료를 만나서 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의 가장 큰 수확은 나와 함께할 투자 동료입니다. 나와 같은 방향성 있는 동료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투자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또는 10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를 얻게 되면 롱런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터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각 컨텐츠 활용 및 공부법을 배워봤는데요. 책, VOD, 라이브 방송, 스터디가 있는데요. VOD는 뭐다? 3회차, 특히 1회차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거 잊지 마시고 꼭 느리더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습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